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 찬틱 교수님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시간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진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것인지 아니면 멍청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착각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학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와류기 시장에 합류하신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82강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명분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실리를 추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치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일경제TV에서 방영한 영상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을 했을까요? 자동차 연료절감기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써주십니다. 와류기 방송국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다. 봐달라. 와류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TV에 나가면 공중파를 타면 효과가 있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연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월 30년입니다. 알겠죠? 알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해서 극찬기업 81회분 와류기에 관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그 방송을 일반인들이 보면 판단 못합니다. 효과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연비 향상률 19.32%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 오히려 연비 향상 19.32%인데 기름을 더 먹지는 않은 것인가 연료 낭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검토 과정에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고 제가 공학도로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 계기판을 보시면 장착 전, 장착 후 운행거리는 6km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 속도가 다릅니다. 평균 속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착 전에는 평균 속도가 23km, 장착 후에는 평균 속도가 32km입니다. 자, 연비는 장착 전에 8.8, 장착 후에 10.5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연비 향상률 19.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운행시간이 0.16시간, 0.12시간입니다.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럼 평균 속도가 차이 나죠. 이 비율대로 차이가 납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기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온도 보세요. 온도가 10.5도, 11도입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서 연비 차이 납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방송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구조, 공정성입니다.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조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 시간이 틀리다, 외부 온도가 틀리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비 향상률 이런 부분 체크할 때는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차대 동력계로 테스트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틀리잖아요. 계기판은 이렇게 투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착 전 연비 대비해서 장착 후 연비가 1.7km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혼자 상상을 하죠. 연비가 1.7km 향상됐다. 그러면 19.32%가 향상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해당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과급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이렇게 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동차를 안다 그러면, 자동차 연비를 안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왜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와류기 찬티 교수님 꼭 보시고 착각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명예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학자가 학자다워야 학자입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님이 와류기를 찬티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찬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연비는 평균 속도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이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 시험 차량은 국산 중형 승용차입니다. 그럼 중형이면 2000cc급이죠. 수동 변속기로 테스트한 것이고요. 평균 주행연비란 어느 구간을 주행할 때 평균 연비를 말하며 실주행 상태가 반영된 연비입니다. 이렇게 이 실험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프를 만든 것이라고요. 자, 여기서 극창기업 81회에서 방송한 내용, 속도 검토해 봅시다. 장착 전에 23km였습니다. 장착 후에 32km였습니다. 자, 이 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속 23km일 때 연비가 9.6이고 시속 32km일 때 연비가 11.7입니다. 자, 9.6에서 11.7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연비 2.1km 올라갔죠. 그러면 연비 향상률이 21.88%입니다. 자, 천천히 가면 기름이 약해진다? 아니죠. 시내주행에서요, 평균 속도가 느리면 연비가 나빠집니다. 평균 속도가 증가하면 연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 보듯이 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연비가 낮고 일정 속도 올라갈 때까지는 연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속도로 넘어갔을 때는 공기저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해서 시내주행에서 속도를 조금 내고 타는 것이 오히려 연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는 21.88%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류기 장착 전 장착 후 19.3입니다. 그러면 19.32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주행 속도에 따라서 그 해당 속도 변화에서 21.88%가 나왔다. 그러면
연비 향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요. 연료 절감 1%, 연비 향상 1%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뻔한 것을 가지고 연비 향상 19.32%라고 방송을 하면 바보들은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와류기를 빨아주는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공학도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류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내용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